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즌2 올해 마지막 교육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연시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못 내지만 잠깐 내보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또 코로나로 지친 우리 직원들 힐링을 위해 사랑의 묘약 이태리 와인 입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조금 바꿔서 술기로운 금주생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관중이 없어도 박수소리만을 하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김창성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음주생활의 김창성입니다. 저는 와인 수입을 199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계속 지금 와인을 수입을 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태리 현지에 나가서 와이너리하고 같이 이제 와이너리 일을 이제 봐주는 그런 익스포트 매니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입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남에 있는 아이슈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와인 하면 좀 사실 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니까 사실 좀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들어오면서 그의 부수적인 어떤 예절이나 예법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들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잠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사님께 질문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 보니까 이탈리아 기사 자기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보니까 19년도에 조수미 씨도 이탈리아 대통령부터 자기를 받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자기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제가 1999년부터 이제 이 수입업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와인이라는 자체가 그냥 와인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수입을 하고 보니까 이 와인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태리를 날아갔습니다. 이태리 날아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태리 그 와인 생산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이제 와인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맛으로만 이게 맛만 보여서는 전혀 이게 이해도가 이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태리에 사람들 많이 데려가면서 문화와 이태리 음식 문화, 특히 음식 문화죠. 이태리 음식 문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관광 명소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와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9년부터 지금까지 적잖이 한 4,500명 이상의 그 주요한 분들을 뭐 거기 대기업 회장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청담동에 이런 이제 업장들 혹은 호텔들 그 주요한 사람들 를 다 모시고 나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와이너리 투어도 시켜드리고 와인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역사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걸 이제 2008년에 그 이태리 대사관에서 그걸 알고 그 공로로 이제 그 기사 자기를 그 이태리 정부에 상신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태리 대통령령으로 기사 자기를 받았는데 받을 때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칼이나 뭐 갑옷이나 뭐 영지나 말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주더라고요. 그냥 달랑 그냥 상하고 이렇게 훈장만 주더라고요. 아쉽게도 땅을 주진 않았군요. 전 또 영주가 되면 이태리 놀러 가면 또 어떻게 또 하룻밤 묵을까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냥 좋은 와인이라고 하면 뭐 신맛, 단맛, 떨떠름한 맛 이렇게 맛 서로 선호하는 맛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맛은 제 입에 맞는 맛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맞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맛이 좋은 건지 해서요. 최근에 들어서 프랑스하고 이태리 와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사들이는 바람에 이런 불경기에도 벌써 불경기가 2008년부터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와인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특히 프랑스 버건디 같은 경우는 3배쯤 올라간 것 같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도 1.8배쯤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싼 와인도 결국은 왜 비싸냐 이게 물어본다면 복잡해서 그래 사실은. 우아하고 섬세하고 복잡해서. 이게 포도에서 과연 날 수 있는 맛인가?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맛들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 아주 우아하고 섬세한 그런 맛들을 뿜어내면서 와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와인이라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좋은 와인이라는 건 이제 사실 가격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비례하는데 그런 와인들이 좋은 와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의 좋은 와인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맞냐 안 맞냐 이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식을 드실 때랑 음식을 드시지 않을 때랑 와인은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음식 먹을 때 너 평소에 그냥 음식 없이 그냥 와인만 마실 때는 맛있던 것들도 이렇게 음식하고 같이 먹을 때 이 와인 맛이 원래 이랬나? 하고 의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은 그 상황에 맞는 와인이 좋은 와인입니다. 그럼 대표님 가슴에 안심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데요. 안심에는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여기 등심이 없네. 안심 등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심에는 다들 레드 와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음식에는 비싼 와인은 잘 안 어울려요. 비싼 와인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식에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와인들이 잘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렴한 와인은 뭐 칠레나 이런 와인들보다도 구대륙 쪽에 있는 저렴한 와인들, 보통 한 2, 3만 원, 4, 5만 원, 그 안쪽으로의 그 와인들이 보통 음식하고 잘 맞는데, 고기, 육류라고 해서 전부 다 레드 와인하고는 잘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 많이 구워 먹는데, 삼겹살도 굉장히 그 섬세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맛의 구조를. 근데 예를 들면 레드 와인하고 같이 먹으면 삼겹살 맛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무거운 로제라든지 그런 와인하고 드시면 잘 맞고요. 특히나 요건 팁인데 오크에서 숙성된 와인들은 음식하고는 거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크 숙성된 좋은 와인들은 가급적이면 음식하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중요한 또 상식을 알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오크에서 숙성된 거 말고 주변에 가까운 마트에서가 2, 3만 원짜리 와인을 선택한다. 오늘 안심병원 어린이병원에 안심과 어울리는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요강 같은 거를 막 와인 먹을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꼭 써야 되는지, 이게 무슨 용도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자, 이게 여기가 지금 뭐 좋은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캐베네 소비뇽인데 2012년 빈티지라고 여기 써놨죠. 2012년 빈티지라는 건 2012년에 이제 수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확이 돼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병입이 돼가지고 와인으로 이게 있는데, 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갇혀 있잖아요. 그 2012년이니까 벌써 한 8년쯤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 나름대로 어떤 갇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게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그게 와인이 자기의 어떤 포텐셜을 충분히 보여주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와인은 시간의 산물이에요. 포도밭을 경작하고 3, 4년 있다가 첫 수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수확한 걸 그대로 쓰진 않아요. 좋은 와인들은 7, 8년 있어야 첫 수확을 와인에 씁니다. 그리고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숙성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잔에 따라 놓고 혹은 디켄터에다가 따라 놓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좋은 와인들 있지 않습니까? 비싼 와인들은 오전에 그것을 따놓고 밤에 그게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식당에 갈 때도 미리 그 전날 전화해서 나 내일 그 저녁 식사를 거기 갈 건데 아침에 오전에부터 그 와인을 좀 따놓든지 혹은 디켄터에 부어 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팁이죠. 저희가 마트에서 먹는 2, 3만 원짜리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또랑에서 손님이나 또는 연인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색 와인이 좋을까 아니면 하얀색 와인이 좋을까요? 요거 이제 음식하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질문인데, 보통은, 두 병을 시켜요. 먼저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아주 자리가 고나한 자리다 그러면 이제 스파클링 와인 먼저,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갑니다. 보통, 오늘 어떤 걸 내 여자친구한테 먹일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늘 어떤 음식을 같이 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생선 요리를, 그 집이 이제, 그 식당이 이제 생선 요리를 잘하고 해산물이 좋은 식당인데, 레드 와인을 덥석시켜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되게 비려져요. 음식들을 아예 안 먹으면 못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그것도 아주 심플한 화이트 와인, 오크에서 숙성이 되지 않는 그런 화이트 와인들을 선택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육류를 시킨다 그러면 미리 이제 화이트 와인 한 잔 할 때 지배인한테 레드 와인 우리가 이거 먹을 거니까 미리 따서 디켄팅을 좀 해달라 하고 이제 주문을 해놓으면 이제 화이트 와인 다 드실 때 이제 그 음식하고 이제 레드 와인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경험에서 나온 이제 방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첫 만남이나 또 이렇게 가졌는데 분위기 넣는데 또 비린 맛이 나면 또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끔 또 가보면 좋은 레스토랑을 가보면 또 와인을 시켰는데 이렇게 얼음통에 또 담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또 그냥 따라주는데 얼음통에 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예, 얼음, 예. 온도 때문에 이제 얼음을 쓰는데 특히 이제 여름엔 더 심하고요. 이 화이트 와인도 그렇지만 화이트 와인 기본적으로 시원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신선한 맛에 먹는 거니까, 마시는 거니까. 근데 레드 와인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렇게 푹 퍼진, 이렇게 라면 왜 푹 퍼진 느낌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맛 안 좋아해서 마치 라면 푹 퍼진 것 같처럼 이렇게 와인이 긴장감 없이 푹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 레드 와인 드시기에 적당한 온도 15도, 12도에서 15도인데 이런 와인들은 좀 시원하게 이제 태생이 어디냐? 예를 들면 추운 데서 자란 애들은 좀 시원하게, 더 시원하게 2, 3도 정도 더 시원하게 드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더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와인들은 예, 평상 일반 상온에서 이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온도에 민감하냐고 물었는데 절대적이에요. 그 온도에 따라서 와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와인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참고로 와인은 온도에 민감한 그런 놈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를 도대체 잡아야 되지?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 끝을 잡고 먹고, 어떤 또 드라마를 보면 가운데, 어떤 데는 또 손바닥으로 받치고 또 와인을 먹는데, 그게 또 주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인잔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뭐 다 대부분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이게 요걸 이제 스템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베이스라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볼이라 그러고 이걸 림이라 그럽니다. 림. 림은 이제 얇아야 되죠. 얇아야
와인이 굉장히 그 섬세하게 느껴져요. 여기가 림이 둔탁해지면 우리가 느낌 자체가 둔탁하기 때문에 와인 맛도 되게 둔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좋은 와인잔들은 크리스탈을 써서 아주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여기를. 와인잔은 어디 잡냐면 당연히 여기를 잡고 연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멀리 있는 분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건네줄 때는 이 와인 맨 밑에 베이스를 잡고 이렇게 건네주면 상대편은 여기 이제 스템을 잡을 수 있겠죠. 요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볼을 잡는 분도 계세요. 이 볼을 잡는 건 어떤 때 잡냐면 위스키라든지 꼬냑은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는 그런 주류입니다. 위스키 잔이 이렇게 널쩍하게 돼 있죠. 그리고 스템이 짧아요. 위스키나 꼬냑 잔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부러 잡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와인잔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온도가 금방 특히 화이트 와인잔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와인 맛이 떨어지기 쉽상이에요. 그리고 또 잔을 토스를 할 때, 건배를 할 때 이 볼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와인잔은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건네줄 때는 이렇게. 대표님, 죄송한데, 건네줄 때, 예. 다시 한번 팔을 높이 올려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건네줄 때는 이렇게 와인 베이스를 잡고, 이렇게 건네드리면,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와인 여기를 잡게 되겠죠. 내가 여기를 잡아버리면, 상대방은 이 와인 베이스를 잡아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가 와인 마실 때, 건네줄 때는 중간 목 부분을 잡아서 주시면 되고, 받으시는 분은 베이스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같은 비슷한 건데요. 상사가 와인을 따라주면 우리 코리안식으로는 또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원래는 어떻게 예. 받아야 되는지를 이거 굉장히 저도 강의할 때마다 이제 거기 이제 그 수강생들이 늘 이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뭐 가족끼리 마실 때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와인을 회사에서 이제 같이 회식할 때 이제 드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상사가 주면 어떻게 하냐. 상사가 주면 이렇게 놔둡니다. 뭐 이렇게 좀 머쓱하고 좀 그러면 좀 건방질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와인 베이스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눌러서 잡아주는 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와인을 이렇게 따를 때 아주 섬세하게 이제 천천히 따른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콸콸 따르신 분들은 진짜 와인잔이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와인이 여기에 이 벽에 팍 부딪히면서 와인이 이게 자빠져요. 와인잔이. 그러면 뭐 와인잔 자빠지면 정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손가락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막 들고 있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법이 달라가지고 이태리법을 쓰려니까 또 현지안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상사분이 또 와인을 주신다고 하시면 제자리에서 받던가 아니면 바닥을 베이스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형태로 받아주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또 상사분이 라떼 시대에 계시던 부장님이라고 하시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조선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인데 술을 먹으러 가면 우리 와인도 원샷을 많이 하거든요. 원샷 해가지고 파도 타기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태리 주법에 의하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끊어 마시는 게 좋은 건지 원샷인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술은 낮술이고 와인은 원샷이죠. 농담이고요. 이게 이태리 식당들 특히 이제 현지에 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이 가도 누구도 식당에서 여기 이 집 음식을 공통되게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저는 이 사람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각자가 원하는 음식들을 시켜 먹이고 되게 자유로운 거죠. 되게 자유스러워요. 실제로 와인도 마찬가지로 조금 마시든지 많이 마시든지 그 전혀 누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이 와인을 이제 이 와인이 서빙된 상태에서 이제 서빙이 돼가지고 와인 잔이 한 3분의 1 찼잖아요. 그걸 조금 마시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안 건드려요. 단지 와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잽싸게 이제 옆에 잔이 비어 있으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따라주는 게 그게 이제 예의죠. 그렇게 해서 와인잔이 이게 이제 잔에 이제 양이 이렇게 줄어들 때 첨잔이 가능하냐? 첨잔이 가능해요. 첨잔을 해주는 게 예의예요. 와인잔 떨어지기 전에. 저는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꼭 옆에 있는 사람도 와인잔 다 떨어지고 야, 와인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따라주는 게 예의입니다. 이태리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술이 떨어진다 그러면 얼른 눈치 봐가지고 채워드리는 게 만국 공통의 주법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혹시나 옆에 잔에 잔이 비었을 때 다시 한번 주변에서 체크해서 따라준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 강사님께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강사님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강사님을 이렇게 포탈에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날은 보면 소믈리에 강의도 다니시고 학교 강의도 가시고 또 와이너리 여행도 하시면서 때론 또 통역사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또 사진 보면 양조장에도 들어가 계시고 어떤 날에는 포도밭에서 김매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 이태리에 늘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와이너리 그 일을 봐주면서 이제 그 와이너리 일을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수출 담당했었는데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니까 근데 그 수출을 하려면 실제로 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이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해외 시장은 이런 맛을 원하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그냥 우리 맛대로 그냥 만들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뭐 니들은 이제 포도밭에서 일해라 나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을란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같이 또 가서 포도밭에서 가서 이제 포도밭 상황도 보고 매해마다 수확이 다르고 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봐줘야 되고 가끔은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와이너리 이제 투어를 하고 싶다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역사적인 명소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너리라든지 그런 뭐 유명한 와이너리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모시고 다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역시 참여형, 소통형, 현장 실무형 그런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조직 문화 강의를 좀 맡겨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와이너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충분히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문제 하나 내주시면요. 우리 또 저기 방송 보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요거 맞추시면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이름을 올려주시든지 답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답을 주시면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호스 끝머리에 이게 이렇게 주유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태리 남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금 설명해 드려도 되나요, 이거? 노래라도 한 곡 해주시면.
제가 한 5살 동안 제가 요 답을 맞추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었는데 와인 먹을 때 보면 우리 와인의 눈물이라고 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와인은 눈물처럼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와인은 그냥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일단 그걸 이제 글리세린이라는데 알코올의 일종이에요. 그게 오크 이제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이 되면 한 1년에 10%에서 15%가 증발이 돼 버려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없어져요. 이게 나무가 마치 이런 유리처럼 이렇게 꽉 막히 밀폐된 게 아니라서 이게 말라요. 이게 안에 있는 와인들이 이게 날아가 버리죠. 증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게 이게 졸여지겠죠. 양이 줄어들겠죠. 이걸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양조자가 와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확인해서 거기다 부어줘요. 통을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면 또 부어줘가지고 이제 또 채우고 또 채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와인이 결과적으로 와인의 내용물이 이게 쫄아져서 와인이 좀 색깔도 진해지게 되고 또 신 와인들이 점점 그 산의 고리가 깨지면서 신맛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오크통을 쓰는 이유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와인의 숙성 정도에 따라서 이게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게 폴리페놀이 이게 글리세린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보면 아주 조밀하게 폴리페놀이 이제 글리세린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 와인들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 이건 숙성이 좀 오래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와인책을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와인의 눈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그리고 그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현지 사람들은 와인 렉이라고 부르지 왜 와인 달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좀 감성적이라서 와인 눈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와인 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시청자 퀴즈 지금 정답자 3분 나왔는데요. 저 양재동에 사시는 김모 씨, 그리고 성남에 사시는 박모 씨, 그리고 대치동 사시는 김모 씨 3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3분께는 이태리에서 손수 제작한 이태리 타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중국산 아닌가요? 이거? 이태리산입니다. 아, 이게. 이태리산. 분명 이태리산이라고 비싼 써 있는 거 비싼 보고 저희가 지금 사왔는데요. 이태리산이 분명합니다. 이태리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태리 게 아닌가요? 대표님, 요 시청자 퀴즈 예, 요거 정답을 좀, 예. 잠깐 설명해드리면 되게 재밌는 물건이에요, 이게. 이게 왜 우리 주유소 가면 이렇게 기름 쏴주잖아요. 이게 이태리 남부에 가면 이게 큰 들통을 가져와요. 통을 가져와서 그 무슨 석유통 같이 큰 통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쏴줘요. 와인을. 기름을 쏴주는 게 아니라 와인을 쏴줘요. 이 와인을 쏴주는 기계입니다. 왜 그런 게 생겼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가족들이 마실 와인을 왕창 사가지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인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만큼 비싼 와인을 이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이태리의 대졸 초임이 11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한 140, 50만 원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래, 거기서 와인을 우리처럼 예를 들어 이 와인 뭐 한 4, 5만 원 된다 그러면 이걸 한 서너 병 마시면 그냥 그 달은 그냥 완전히 적자가 되는 거죠. 비싼 와인 못 마셔요. 그래서 이 통와인을 마셔요.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직원분들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습니다. 이태리 대졸자들의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조만간 코로나도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 코로나가 물러가면 대표님도 이태리로 물러나시나요? 예, 그냥 가야 돼요. 가셔요? 예, 지금도 가야 되는데 다시 오면 자가격리를 14일 해야 되니까 자가격리 할 데가 없어요. 참고로 오늘 저기 또 하나 또 알려드리는데요. 올해 산타크로스가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24일 날 왔다가 자가격리 2주 하고서 1월 9일 날 선물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챙겼다가 선물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질문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강사님이 준비한 진짜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PT 준비하시면